자, 여러분 교재 1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초 이론이죠. 1929년에 나타난 우리가 최초의 이론입니다. 최초의 이론. 자, 우선은 이 1929년에 나타난 최초의 이론 레일리죠. 자,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입니다. 자, 우선은 제목이라도 좀 생각 많이 하셔야 되는데, 뉴턴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뉴턴. 뭐 사과나무 옛날 기억나죠?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한 거죠.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은 두 물체 간의 인력은 어떻게 돼요? 물체 인력은 두 물체 간의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그걸 응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린 무슨 모형이다? 중력 모형이다. 자, 이 내용이요. 시험 문제 벌써 한 13회부터 출제하기 시작해서 시험 문제 한 4-5번 또 출제한 내용이죠. 29회 시험은요. 요걸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자, 두 중심지 사이. 자, 여러분이 우리가 A 도시라고 할까요? A 도시의 인구 A명. 자, B 도시의 인구 그래, B명이 주어졌다. 자,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인구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인구가 주어졌는데 예를 들게요. 여기다가 자, 인구가 우선 주어졌는데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우리가 C 도시의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우리가 도시의 크기, 두 도시의 크기에 뭐에 비례한다? 인구에 비례한다. 인구에 비례하고 이 점이 바로 뭐죠? 우리 분기점. 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여러분, 이게 비례하고, 여기는 뭐 한다? 반비례. 이걸 29회는요, 반비례, 비례를 뭘로? 바꿔서. 13회 시험과 29회는 바꿔서 출제를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용어 많이 출제합니다. 시험 문제. 좀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될 용어죠. 자, 우선은 인구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인데, 이때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죠? 유인력인데, 유인력은 비례죠. 또 비례는 뭘로 가죠? 분수식 위에는 뭐다? 분자. 분자에 가고, 반비례는 뭘로? 분모로. 거리 제곱, 이건 분모로 가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때 A 도시로부터 분기점까지 거리, 또 C 도시에서 분기점으로부터 B 도시까지 거리가 이제 나오죠. 이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 단위를 기준하고요. 도시는 우리 내일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입니다. 2개. 그래서 직선거리입니다. 직선거리를 가정을 해요. 직선거리를 가정하고 도시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합니다. 자, 그럼 예제 문제 하나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예제 문제 하나 볼까요? 154페이지에. 자,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C 마을이 있는데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 마을에서 A 도시와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수는 얼마냐? 단 C 마을 인구의 60%만 밑줄. 이게 포인트야. 가정을 해놨어요. 60%만 A 도시 또는 B 도시에서 구매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다. C 마을은 2만 명, 10만 명, 3만 주어졌죠. 요게 뭐 20km 주어졌고 A 도시는 좀 우리가 거기 보니까 좀 작게 나와 있죠. A 도시는 얼마? 10만 명. 우리가 B 도시는 30만 명 이렇게 주어졌죠. B 도시는 30만 명.
20km, 20km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마을에, 여러분 시마을에 2만 명이 있는데 이 2만 명이 A 도시에 몇 명 물건 사러 가나?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여러분이 A 도시에 몇 명 물건 사러 가면 나머지는 B 도시에 몇 명 가냐? 이걸 뭐라고 해요? A 도시에 몇 명 가면 상대적으로 남은 사람은 B 도시에 몇 명 가느냐? 소매, 잠재력의 상대적 크기를 말하는데 이 상대적이란 말이 들어가면요. 이렇게 분수식으로 가요. A 도시로 몇 명 가면 나머지는 B 도시로 몇 명 가냐. 이 소매, 잠재력에 있어서 상대적 크기를 설명할 때는 상대적이란 말이 나오면 이렇게 분수식으로 가면 돼요. 자, 이때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얼마죠? A 도시 인구 유인 비율은 A 도시 인구 얼마? 10만 명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B 도시로 인구 유인 비율은 B 도시 인구 30만 명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자, 이때 요 수식이 이렇게 쓰면 이제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레일리 소매인력의 법칙이 나오면 이런 수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요 수식만 쓰면은 이제 탄력성 계산할 때 우리 배운 것을 보면 요 두 개 곱하면 얼마? 요 내항의 곱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 곱한 건 분모로 가요. 20의 제곱은 400이거든요. 400 곱하기 얼마? 30만 명은 뭘로 간다? 분모, 내항의 곱. 요 두 개 곱한 거, 요 두 개 곱한 외항의 곱은 20의 제곱 400 곱하기 10만 명. 외항의 곱은 뭘로 가죠? 분자. 요 두 개 곱한 건 분모로 오고요. 요 두 개 곱한 건 뭘로? 분자. 계산하는 방식. 자, 그러면은 400 없어지고 요 약분하면 얼마? 3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분수식을 우리 뭘로 나타내느냐? 분수식을 비례식으로 나타내요.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B 도시의 인구 유인 비율은 얼마? 1대 3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그러면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인구는 얼마?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규모는 얼마죠? 시마을에 얼마? 시마을에 2만 명의 몇 프로만 이용을 하고 있다? 60%. 60%니까 12,000명이죠. 12,000명. 그러니까 이게 2만 명의 60%인 12,000명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2,000명 중에서 얼마? A 도시는 1대 3이니까 1 플러스 3. 1 플러스 3. 전체 얼마? 4. 전체 4 중에서 A는 몇 명 같다? A는 1이 차지하고 B는 3. B는 3을 차지한다. 그럼 4분의 1. 12,000명의 4분의 1은 얼마? 3,000명. 여기는 몇 명? 나머지 12,000명, 3,000명은 A로 가면 나머지 9,000명은 뭘로 간다? B로 간다. 1번 정답. 자, 본 시험은 이런 유형으로 출제하는 계산 문제는. 그래서 계산 문제인데 여러분 지금 계산 문제 시마을의 몇 프로? 60% 얘기했죠? 시마을의 60%인데 아직 60% 이런 전제 조건 주어진 문제는 출제 안 했어요.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 이런 전제 조건 주어지는 거 출제합니다. 그래서 한번 푸는 요령 우선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자, 154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컨버스가 나오는데 이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했어요. 자,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해서 나타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죠. 또는 분기점 모형을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라고 해요.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 모형인데 이것도 그러면 중력 모형이죠.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이 중력 모형이니까 중력 모형인데 뭐를 수정했어요? 인구를 수정한 거예요. 인구를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 이걸로 수정한 거죠. 그래서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또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뭐를, 인구를 뭘로 수정했다는 거죠? 인구를 매장 규모, 매장 면적으로 수정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인구에다가 나중에 수정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인구 사용하다가 나중에 수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런 얘기죠. 우리가 보면은, 자, 수정을 이제 했는 건데, 자, 이렇게 보면은 A 쇼핑센터. 자, A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자, B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이 9000제곱미터다. 여기 매장 규모가 크죠? 자, 이때 상권의 경계, 여기 뭐죠? 분기점. 분기점. 자, 두 쇼핑센터 간의 거리가 8km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A 쇼핑센터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에 상권의 경계, 분기점이 형성되어 있냐. 그럼 요거는 S 킬로미터라 하면은 요거는 얼마? 그러면 8 마이너스 뭐를 빼야 돼? X를 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컨버스 모형은 뭐냐? 얘기했죠? 우리 컨버스는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은 A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 B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서로 같은 점이 바로 상권의 경계가 된다. 그러니까 A, B 두 도시에서 A, B 두 쇼핑센터가 미치는 상권에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인 뭐가 돼요? 분기점. 그래서 여러분 15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바로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이다. 그 밑에 공식이 나와 있어. 구하는 공식. 자, 이 얘기겠죠. 구하는 공식은 X는 얼마? X는 1 플러스 A로부터 오죠. A로부터 올 때는 A가 분모. 근데 A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 얼마? 1000. B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 얼마? 9000. 원래 인구 주어지면 인구도 넣으면 되고, 매장 면적 주어지면 매장 면적도 넣으면 두 쇼핑센터의 거리 몇 킬로? 8킬로. 요거 계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그럼 A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은 얼마? A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은 매장 면적 얼마? 1000의 비례. 비례는 분자죠. 비례하고 거리 X킬로.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요거는 A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 그럼 B 쇼핑센터가 매장 면적 얼마? 9000의 비례.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요거는 B 쇼핑센터. 요거는 A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 요거는 B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서로 뭐 할 때? 서로 같은 점이 바로 상권의 경계의 분기점인데 거리죠. X는 거리니까 뭐다? 양수. 요거 곱할 때 이렇게 곱하거든요. 이렇게 9000 곱하기 X제곱. 예? 9000 곱하기 X제곱은 얼마? 1000 곱하기 8 마이너스 X제곱. 2차 방정식이에요. 요 2차 방정식을 풀면 X값 2개 나오는데 0보다 큰 값이 정답. 2차 방정식 푸는 거 중3 때 한 거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요거. 뭐 덧셈 뺄셈도 안 되는데 뭐. 다 잊어버렸잖아, 이제. 옛날에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푸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공대 출신 수학 강사분들 잘 풀어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관련해서 A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 B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 요거죠. 예? 요것이 서로 뭐하다?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의 뭐다? 분기점. 요걸 푼 게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결론이. 자, 그래서 그 수식이 그렇게 유도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맨 밑에 155페이지에 거기 보시면은 1962년도 나오는데 이거 작년에 출제 또 했죠. 작년에 아예 허프 이론으로 출제했어요. 자, 허프. 우리 뭐 시험 문제 출제원들이 네일리 허프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확률이 들어가. 확률. 자, 허프는 대도시 안에, 여러분 대도시 안에 경쟁하는 점포가 많이 있겠죠. 대도시 내에 다수의 경쟁하는 점포가 있어요. 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점포를 방문해서 물건을 경험적으로 살 확률이 얼마냐 요겁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내에 다수의 경쟁 점포가 존재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점포를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이 얼마냐. 그래서 확률적인 상권 분석 모형이 나오죠. 확률 모형이에요. 확률이 나오면 누구 모형? 허프. 컨버스나 레일리는 확률이 아니라 이건 이미 된 결정론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확률적, 앞에는 결정론적. 확률적인 상권 분석 모형.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한번 볼까요? 자, 156페이지에 거기에 이해에 글 많이 적혀 있는 거 보세요. 156페이지. 거기 보시면 공간 마찰 계수는 시장의 교통 조건 또는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편의품점이냐 선매품점이냐 이런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공간 마찰 계수는 똑같은 값이 아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공간 마찰 계수는 똑같은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간 마찰 계수 또는 공간 거리의 마찰 계수인데 이 값이 뭐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2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우리 계산 문제를 할 때 계산 문제를 풀 때 꼭 요 말이 나와. 공간 마찰 계수는 얼마? 2라고 가정한다 나와요. 그럼 2라고 가정하는 것은 중력 모형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중력 모형은 또 뭐에 비례한다? 매장 면적에 비례한다. 자, 여러분 15회 시험은 또 비례 반비례 바꿨거든요.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제곱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한데 이것을 15회는요, 요 두 개를 바꿨어요. 비례 반비례를 바꿔서 출제했어요. 15회 시험에. 바꿔서 출제했어요. 요걸 알아야 계산하죠. 자, 이때 거리는 시간거리 개념입니다. 시간. 네. 여러분이 시간당 몇 킬로 가느냐. 시간거리 개념. 자, 이때 관련해서 요 값인데, 자, 그러면 또 아까 그 밑에 보세요. 교통 조건이 나쁠 경우에는 거리 마찰 계수의 값은 교통적인 거리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뭐 한다? 커지게 된다. 공간 마찰 계수의 값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전문품인 경우에는 일상생활 필수용품보다 공간 마찰 계수의 값이 이때는 뭐다? 낮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전문품의 경우에는 거리가 멀더라도 더 좋은 우리가 조건에 있어서 가진 쇼핑을 원할 기회를 많이 여러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 용품인 경우에는 구매 주기, 뭐 여러분 커피 매일 먹죠. 구매 주기도 짧고 또 구매도 어떻게 돼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죠. 구매 단위도 또 적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태여 멀리 가서 쇼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문품인 경우에는 공간 마찰 계수가 뭐다? 낮다. 이 말이겠죠. 자, 그 지문이 작년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네? 출제를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정답 물었죠. 작년에. 그러면 여러분이 관련해서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자, 여기에 A 할인점. 예를 들어볼게요. A 할인점에 있어서 매장 면적이
2000제곱미터다. 매장 면적. 예? 여기가 소비자가 있는 거주지. 자, 소비자 거주지에 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소비자 거주지에. 그래서 A 할인점은 2km 거리에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5km 거리에 B 할인점이 있다. 그러니까 직선거리가 아니죠, 이렇게. 우리 직선거리가 아니에요, 여기 5km 거리에 있으면은 이 B 할인점은 뭐가 된다? 매장 면적이 10,000제곱미터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뭐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비자 거주지에 있는 30만 명이 A 할인점을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이 몇 프로 되느냐. 몇 프로 되느냐. 이걸 우리는 A 할인점을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을 몇 프로 되느냐. 이걸 우리 뭘로 표현한다? 시장 점유율.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경험적으로 살 확률을 시장 점유율로 표시한다. 이것은 뭐에 달려 있다? 자, 여러분 교재 메뉴에 156페이지 메뉴에 박스. 근데 요거 우리 29회도 출제를 했죠. 우리가 30회, 29회도 출제했고 앞에 21회도 출제한 2번 출제한 박스입니다. 뭐죠? 한번 보세요. 소비자 거주지에서 A 할인점까지 요 거리 있죠? 요 거리. 그리고 또 뭐죠? A 할인점의 뭐다? 매장 규모, 매장 면적. 그리고 B 할인점, 경쟁 점포 하나 있죠? 이 경쟁하고 있는 점포의 수. 이 세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아요. 세 가지 요인. 요것을 우리는 21회와 29회 시험 2번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장 점유율 구할 때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구해요? 분모는 전체잖아요. 전체에서 내 점포 몇 프로 되느냐. 전체 얼마? 매장 면적 얼마? A는 2,000. 매장 면적이 필요하고 거리 얼마? 2km. 거리 제곱의 반비례. B는 매장 면적 10,000. 네, 거리 5km. 거리 제곱에. 그럼 더해주면 전체지. 전체에 대해서 A 할인점 2,000에서 얼마? 2의 제곱. 2의 제곱은 4죠? 500이네요. 2,000을 4로 나누면 500. 그럼 500이고 만을 얼마로 나누면 25로 나누면 얼마? 25로 나누면 400 나오죠. 그럼 900분의 500이지. 그럼 요것을 900분의 500을 어떻게 가요? 900분의 500을 곱하기 100을 해주면 뭐다? 몇 퍼센티지가 나오죠. 900분의 500. 9분의 5죠. 9분의 5 곱하기 100 하면 몇 퍼센티지 나와요. 이렇게 구하는 게 시장 점유율. 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점포를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을 올린 시장 점유율 표현할 때 계산하는 과정, 분모는 전체에 대해서 구하고자 하는 점포의 유인력이 들어오면 돼요. 구하는 방법 한번 이 시장 점유율 구하는 것 하나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률적인 상권 분석 모형은 요건 매장 단위를 기준해요. 여러분 아까 네일리의 소매인력의 법칙은 뭐를 기준? 예? 도시 단위 기준인데 이것은 무슨 기준? 매장 단위, 점포, 매장 단위를 기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이렇게 소비자 거주지에서 특정 점포를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 시장 점유율을 계산할 수 있고요. 또 그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 수, 이용객 수도 알 수 있고 또 매상고, 이 점포의 매상고 얼마냐 이것도 우리는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30만 명이 A, B 할인점 이용했는데 또 요 가까운 점에 C 할인점이 들어서면 어떻게 돼? 고객이 여기 갔던 사람이 뺏기겠죠. 여기 1km 거리에 생기면. 여기 갔던 고객이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줄어든 만큼 A, B 할인점 줄어든 만큼 C 할인점은 뭐한다? 늘어나겠죠. 여기 1,000명 줄고 여기 2,000명 줄었다. 그럼 여기 얼마 늘어나는 거야? 3,000명이 늘어난 거죠. 그럼 줄어든 만큼 늘어나는 걸 뭐라고 해요? 이걸 전문용어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요.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 그래서 우리는 이 상권이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상권이 고정되었을 경우에 신규 점포가 들어서면은 기존 점포의 고객을 뺏어오기 때문에 이때 무슨 게임? 제로섬 게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점포 들어오는 거 좋아할까요? 나쁠까요? 나빠하지. 고객 뺏기니까. 자, 이런 걸 연구하는 게 허프 모형입니다. 자,
자, 그리고 네 번째 157페이지. 작년에 출제된 용어죠. 넬슨이라는 용어가 나요. 자, 넬슨의 뭐죠? 소매 입지 이론. 자,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인데, 넬슨은 점포에 경영하고 있는 주체가 어느 장소 지점에 점포를 입지를 시켜야 그 점포로부터 최대의 매출고, 매상고를 올릴 수 있느냐. 점포를 입지하는 원칙 몇 가지? 8가지를 제시했다. 요까지 지문 누구 이론이냐?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작년에. 넬슨인데 그 8가지 그거 모르셔도 되는데, 그 넬슨은 그 8가지 중에서도 뭐를 특히 강조한다? 양립성을 강조한다. 그 8가지 중에서도 양립성을 강조합니다. 양립성이라는 것은요,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인접 점포들 간의 고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매출액을 올립니다. 요즘 병원 옆에 뭐가 붙었죠? 약국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양립성입니다. 양립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탈러. 자, 1933년에 나타난 이론인데, 이것은 독일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나타난 최초의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로서 나타나는 게 크리스탈러 이론. 자, 여러분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또 지문에 출제하고 있는 중심지 이론. 자, 우선 용어부터 볼까요? 중심지가 뭐예요? 중심지. 자, 중심지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에 공급할 수 있는 중심 기능을 가진 장소를 뭐라고 한다? 중심 기능을 가진 장소를 중심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중심지인데, 이 재화의, 이 크리스탈러는 이 재화의 도달 범위, 이 재화의 도달 범위와 이 최소 요구치의 이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 바로 크리스탈러입니다. 크리스탈러는요, 단일 상품, 단일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들에 대한 공간 구조 이론입니다. 자, 이때 이게 중심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중심지예요. 이게 중심지. 자, 이 중심지인데, 중심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어디까지 공급을 할 수 있냐? 공급할 수 있는 이 최대한의 이 거리 있죠. 이 중심지에서 요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이 최대한의 이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재화의 뭐라고 한다? 도달 범위라고 해요. 개념. 자, 그러면은 이 중심지의 활동이 제공되고 있는 공간적인 한계를 말하는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 재화의 도달 범위. 요거 넘어가면요, 수요가 마이너스 없어요. 그럼 공급할 필요가 없죠. 수요가 없는데. 요까지만 공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범위를 뭐라고 해요? 재화의 도달 범위. 그러면은 중심지 점포가 있잖아요. 그럼 중심지 점포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 매출액 얼마 이상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중심지는 점포들이 도산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 고객이 몇 명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최소한의 고객 수를 나타내는 이 범위를, 이 최소한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중심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를 나타내는 이 범위를 뭐라고 하죠? 최소 요구치의 범위다. 이것을 최소 요구치의 범위인데, 그럼 중심지가 성립을 하기 위한 조건, 이 중심지가 성립을 하기 위한 조건은 이 그림처럼 이 최소 요구치의 이 범위가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 내에 존재해 있을 때 중심지가 성립을 한다. 그 얘기죠. 그 내용이 거기에 용어들이 지금 설명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159페이지 보시면은 그 그림 밑에 상권의 형태죠. 중심지가 하나입니다. 단일 중심지일 경우에는 뭐죠? 원형. 하나일 때는. 근데
우리 크리스탈은 다수입니다. 크리스탈은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해요. 그래서 크리스탈론은 무슨 모양? 정육각형이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정육각형. 정육각형이 나오죠. 자, 그래서 크리스탈론은요, 중심성의 크기에 따라 중심지를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로 우리는 세 가지로 구분해요. 고차원 중심지 하면 예를 들어서 백화점. 백화점은 고객이 먼 거리에서 찾아와요. 그렇죠? 그래서 고차원 중심지는 중심지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고, 중차원 중심지는 학교의 학군 생각하시면 되고, 저차원은 편의품점, 중심지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편의품점을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 CU 간의 거리 어떻게 돼요? 편의품점 간의 거리, CU 거리 가깝죠? 그래서 저차원 중심지와 저차원 중심지 간의 거리는 가깝고 규모도 작아요. 근데 롯데백화점 간의 거리 멀죠? 고차원 중심지와 고차원 중심지 간의 거리는 멀고요. 또 고차원 중심지 규모 크고 또 다양한 중심의 기능을 가져요. 1층부터 뭐 10층까지 뭐 다양하지 뭐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차원 중심지가 고차원 중심지가 갈수록 경쟁이 안 되니까 저차원 중심지는 고차원 중심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수는 점점 분포도의 수는 점점 줄어들지,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고차원 중심지에 가까이 갈수록 처음에 여기 저차원이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갈수록 점점 점포와 수가 점점 줄어서 이런 무슨 형태? 피라밋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탈론은요, 그래서 이 시장 원리, 교통 원리, 행정 원리 등에 따라 중심지 수가 몇 개냐, 중심지 모형, 요게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 보세요. 거기 중심지 그 159페이지 밑에 보니까 야, 정육각형이 막 이렇게 여러 조밀한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죠.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교통이나 인구의 변화 등에 따라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중심지, 원이 상권이거든요. 원이 상권인데 여기가 중심지예요. 자, 그러면은 중심지에서 이 원 범위까지는 상권 이 범위까지는 제품을 공급을 해요.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공급 안 되는 지역이 있죠. 여기 공급이 안 되는 건 여기 공급 안 되잖아요. 이 지역은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여기는 공급이 안 돼요. 이걸 우리는 배후지 외접형, 배후지 상권, 배후지 밖에서 접한다. 외접형인데 이때는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미도달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지. 중복이 되네요. 요거는 배후지 뭐다? 중첩이 돼요. 배후지가 중첩된다는 것은 그만큼 불필요한 뭐가 발생하고 있다?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중복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해서 이 모형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모형으로 온다? 무슨 모형? 정육각형 모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공급을 하잖아요.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이 빨간 부분이 없어지는 거야.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모든 지역에 빠짐없이 다 공급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없어진다. 이게 배후지 완결형이에요. 이 배후지 완결형인데 이게 바로 뭐가 돼? 우리는 경쟁이 최소화된다. 이게 배후지 완결형은 경쟁이 뭐가 된다? 여기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한 것이 경쟁이 최소화되는 무슨 모형? 정육각형 모형이 된다. 이렇게 중심지가 지금 3개 나왔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는 경우에는 뭐가? 정육각형이 이상적인 형태의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중심지가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 그래서 이 크리스탈러의 모형은, 크리스탈러는 중심지가 뭐가 되는 과정?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 중심지에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게 누구 이론? 크리스탈러 이론이다. 자, 여러분 교재 161페이지에 애플범 교수가 나오죠. 애플범. 자, 애플범 교수의 CST, 소비자 분포 기법이죠. C는요, 커스터머 스파팅 테크닉인데, 커스텀은 고객이고요. 소비자, 스파팅 분포, 테크닉 기법이죠. CST. 그래서 소비자 분포 기법을 다른 말로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영업 중에 이마트가 있는데, 여러분 고객이 이마트에 물건 사러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는 사람을요,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조사를 해요. 뭐를? 샘플링, 표본을 추출해서. 그래서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래서 지도상에 표시를 하면서 상권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획정, 구하기 위한 기법을 우리는 애플범 교수의 CST라고 해요. 그래서 상권의 범위를 알 수도 있고, 고객의 특성도 파악을 할 수 있고, 경쟁 점포의 경쟁의 정도도 알 수 있고, 광고 또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도 있고, 또 점포를 확장할 수 있는 계획에 또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CST. 이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또 우리 뭐라고 하죠? 요즘 컴퓨터가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뭐가 나오죠? 빅데이터라고 하죠.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우리는 또 우리가 점포 입지계, 물류 수송 계획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교재는 안 나오지만 이제 앞으로 뭐 빅데이터라는 이제 용어도 막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의 이론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CST까지 설명을 했고, 자, 매장형 부동산은 우선 넘어가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165페이지 공업지의 입지 선정 이론 들어갑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 시간에 했던 상권 분석 모형, 작년에 2문제에 걸쳐서 출제했는데 올해 하여튼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를 합니다. 계산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고 이론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